안녕하십니까, 서경진입니다. 오늘은 아킬레스 텐돈의 이미징에 대해 Back to Basics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클의 텐돈들은 미디얼, 라테랄, 엔테리어 그리고 포스티리어가 있고, 이 포스티리어 쪽에는 이 아킬레스 텐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앵클의 텐돈은 일반적으로 텐돈의 주행함에 따라 거의 같은 사이즈로 가지만, 이런 액세서리 오시피케이션 센터, 텐디너스 브랜치나 어셔스 그로브에서는 크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텐돈은 아킬레스 텐돈이 제일 크고 포스티리어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티비알리스 그리고 페로니우스 순으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면 어느 텐돈의 병변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또 텐던은 매직 앵글 피나미나, 티노시노비알 플루이드, 벌버스 인설션 사이트나 텐돈 스트리에이션 등에 의해 갖고 피지올로직 컨디션과 병변을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킬레스 텐돈은 피지올로직하게 헤테로지너스 시그널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브노멀 플루이드가 있는 경우 아킬레스 텐돈은 텐돈 시스가 없기 때문에 이 인플라마토리 컨디션 때 용어 선택에 주의를 기하여야겠습니다. 아킬레스 텐돈을 중심으로 포스티리어 텐돈의 이 구조물들은 이 솔리우스 머슬과 미디알과 라테랄 게스트로크니미우스 머슬, 그리고 플란타리스, 그리고 중요한 이 아킬레스 텐돈이 있죠. 텐돈 앞쪽에는 케글 팻 패드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시알 뷰를 로우 앵클 레벨에서, 로우 레그 레벨에서 살펴보면은 이 아킬레스 텐돈 시작하기 전에 이 솔리우스 머슬이 앞쪽에 있고, 게스트로크니미엄 머슬, 이 미디알 헤드, 라테랄 헤드가 텐돈을 형성하고 있고, 솔리우스가 조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솔리우스 머슬이 앞쪽에 있고, 게스트로크니미우스 텐돈이 있고, 이제 솔리우스 텐돈 그 솔리우스 머슬 미디알 쪽에, 그리고 가스트로크니미우스 텐돈의 미디알 앞쪽에 이 플란타리스 텐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션이 시작하는 부위 오면 솔리우스 머슬이 앞쪽에 있고, 아킬레스 텐돈 그리고 플란타리스 텐돈이 미디얼 앞쪽 투 아킬레스 텐돈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앵클 테일러 헤드 레벨에 내려오게 되면은 아킬레스 텐돈이 솔리우스와 가스트로크니미우스가 합쳐져서 아킬레스 텐돈을 완전히 형성하게 되고, 이 플란타리스 텐돈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 텐돈을 조직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스트롱기스트 텐돈입니다. 그리고 이 아킬레스 텐돈은 게스트로크니미우스 머슬과 솔리우스 머슬로 구성이 되어서 칼케니스 텐돈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프락시멀 포션에서 크로스 섹션을 해보면은 솔리우스 머슬이 앞쪽에 있고 뒤쪽에 게스트로크니미우스 머슬이 있는데, 이것이 컨벡스하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컨케이브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머슬의 퍼센테이지, 포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어 포션에 내려오게 되면 이 미디알 쪽에 솔리우스 머슬이 있게 되고, 라테랄 쪽에 게스트로크니미우스 머슬이 있는데, 여기서도 머슬의 볼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킬레스 텐던은 약 10 내지 15cm라고 길이가 보고되고 있지만, 몸이 크거나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칼케넬 인설션 사이트의 약 2 내지 6cm, 4cm 정도에서는 이 하이퍼베스큘러한 레스 베스큘라리티를 보이기 때문에 이 디제네레이션 등의 병변이 잘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은 아킬레스 텐돈이 있고 파셜 테어가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솔리어스 파트는 살아있고 게스트크니미우스 머슬에 인ju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킬레스 텐돈이 띠닝이 있지만 포스티리어 쪽에 있는 게스트크니미우스 파트는 살아있고 앞쪽에 살리어스 파트가 인ju리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모두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살펴보면 컴파트먼트에 의한 인ju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블라스플라이는 아킬레스 텐돈은 기본적으로 미디알 사이드 쪽에 있는 티비알 아트리, 포스티어 티비알 아트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프락시멀과 디스탈을 스플라이 하지만 이 크리티컬 존에서는 하이포베스큘라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 부위는 라데랄 쪽에 있는 페로니알 아트리에서 스플라이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 푸어 베스큘라리티 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베스큘라리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의 해부학적으로도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 텐돈을 이미징으로 이벨루션 할 때 초음파뿐만 아니라 MRI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엑시알 이미징에서 이 아킬레스 텐던은 컨케이브 하거나 플랫한 엔티리어 마진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컨벡스하게 되면은 병변을 의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디알 쪽에서 포스티어 티비알리스가 보이는 미디알 사이드에서 라테랄 쪽으로 언듈레이팅 하면서 이 디센드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임상적인 의의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AP 다이아메터는 7mm 이하가 좋고요. 7mm 이상 되면은 다른 병변들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킬레스 텐돈은 텐돈 시스가 없기 때문에 티노시노바이티스라는 진단명은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이 파라테논이 있고, 이 파라테논은 커넥티브 티슈로 여기에 아킬레스의 블라스프레를 담당하기도 하고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텐던 내에 인터페시큘러 멤브레인들이 있으면서 이 펑테이터 에리어를 피지올로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병변과 감별하여 진단하여야겠습니다. 세이탈 뷰에서는 세 부분, 이 정션 부위와 미드 서브스턴스, 인설션 부위로 갈라서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기본적으로는 텐더는 양쪽 앞쪽과 뒤쪽이 파레랄한 모습을 보이고 이 앞쪽에는 클리어 팻이 보입니다. 이 머스큘로 텐디너스 정션은 테어, 럽처가 일어나는 가장 흔한 사이트가 되고 밀 서브스턴트에는 상대적으로 하이포 베스큘라 존이기 때문에 여기서 디제네레이션 등이 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인서션 사이트도 병변이 많지요. 인서션 사이트를 다시 살펴보면은 칼케니알 투브로스티에 아킬레스 텐돈이 붙게 되는데 칼케니알 투브로스티는 슈피리오, 미들, 인피리오의 파세트로 구분할 수 있고 아킬레스 텐돈은 이 미들 파세트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미들 파세트에 라테랄 게스트로크니미우스, 미디알 게스트로크니미우스가 라테랄 쪽에서 위치하게 되고 미디알 쪽에는 솔리우스가 텐던이 되어 어태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 중에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으면서 트위스팅을 해서 붙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엔티리어 5에서 이 트위스팅 하기 때문에 이 디퍼런트 스트레인, 그 힘을 다르게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킬레스 텐디노패티의 타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나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아킬레스 텐던은 엑시알 뷰에서는 엔티리어 마진이 컨케이브한 것이 좋고 7mm 이상의 AP 다이아메터를 넘지 않으면서 텐돈 시스가 없는 파라테논으로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캐거 팻이 앞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티노시노바이티스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MT 정션, 머스큘로 텐디너스 정션은 컴플리트 테어가 잘 일어나는 것이고 미드 서브스탄스는 각기 인설션의 4cm 정도 정도의 상방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하이퍼베스큘러 존으로 디제너레이션이 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캘케니얼 인서션에 물론 병변들이 흔히 일어나게 됩니다. 또 칼케네스 주위로 해서 그 아킬레스 텐돈 주위에 이 페이시아 크루리스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페이시아 크루리스는 커넥티브 티슈 레이어로 카프에서 쭉 내려오면서 아킬레스 텐돈을 둘러싸면서 그 캐그 패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킬레스 텐돈이 있고 소리우스 머슬, 그리고 플란타리스 텐돈이 보이는 미디얼 사이드고요. 여기 보면 로 시그널 밴드들이 보이는데 여기가 페이시아 크루리스가 되겠습니다. 다이아그램과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플란타리스 소리우스 머슬이 있고 뒤쪽으로 파라테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텐돈이 있고 여기에 파라테논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타고 가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그 페이시아 크루리스고, 예, 여기는 저기 해부의 그 보고서에 있는 논문을 따왔는데 이 파라테논이 여기서 보이고 있고 그 안쪽에 에피테논이 있으면서 아킬레스 텐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테논이 쭉 가면서 페이시아 크루리스와 연결되는, 파라테논이 가면서 페이시아 크루리스와 연결되는 것을 조직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구조물이 프란타리스 텐돈인데, 이 프란타리스 텐돈은 그 니 주위의 라테랄 사이드에서 미디알 쪽으로 이렇게 주행하면서 로우 레그에서는 미디알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프란타리스 텐돈이 있고 여기서 프란타리스 텐돈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리에이션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킬레스 텐돈에 어태치하는 게 약 4분의 1에 연결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지탈 뷰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아킬레스 텐돈의 엔티레 미디얼 쪽에 틴 라인으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캐그 패스는 그 아킬레스 텐돈의 앞쪽에 있는 패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캐그 패스를 싸고 있는 것은 투 레이어의 멤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크루랄 페시아와 트랜스버스 인터머스큘러 septum이 구성해주고, 바깥쪽으로는 미디얼 쪽에는 플렉스 텐돈, 바깥쪽으로는 페로니알 텐돈들이 연결되면서 이 캐그 패스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나토미칼 디스크라이브를 할 때 캐그 패스를 3 리전으로 갈라서 설명하라고, 디스크라이브 하라고 한 논문이 있는데, 이 캐그 패스는 세 부분에 여기 있는 아킬레스 포션과 그 다음에 프렉스 할로시스 포션, 그리고 칼케니얼 벌살 웨지가 있고, 이 캐그 패스 병변을 기술할 때 디테일하게는 이런 아나토미컬 로케이션을 쓰면 되겠습니다. 또 이 근처에는 두 개의 유명한 벌사가 있죠. 리트로 캘케니얼 벌사와 리트로 아킬레스 벌사가 있고, 리트로 캘케니얼 벌사는 캘케니우스의 그 범퍼의 포스테리어 슈피리어 쪽에 위치하게 되고 보통 2 내지 6mm의 크기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벌어지거나 커지게 되면은 리트로 캘케니얼 벌사이티스를 진단할 수 있게 되죠. 리트로 아킬레스 벌사는 acquired adventitious 벌사이고 이 아킬레스 텐돈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subcutaneous tissue 내에 있게 되는 adaptive 벌사이티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킬레스 텐돈의 병변을 텐디노패티라고 하고, 이 텐디노패티에는 텐디노시스, partial tear, complete tear, inflammation, 그리고 인필트레이션이 있고, 인플라메이션에는 파라테노나이티스, 파라텐디나이티스, 볼사이티스가 이 범주에 속하겠고요. 인필트레이션은 흔히 보는 잔또마나 파이브로 마카우트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아킬레스 텐돈은 정상적으로 다크 시그널을 보이는 플랫 혹은 컨케이브 마진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조직학적으로는 웰 어가나이즈드 칼라젠을 보이게 되고, 텐디노시스가 있게 되면은 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컨벡스 마진을 보이고 안쪽에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T2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직
진단을 해보면은 이 well organized 된 콜라겐이 disorganized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텐디노시스는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파이브러스, 하이팍식 타입과 뮤코이드, 라이포이드, 오시픽 or 칼시픽 이렇게 네 가지로 가르고, 파이브로마토스 텐디노시스는 이런 컨벡스 마진의 사이즈가 커지지만 이 시그널 인텐시티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어 베스큘라리티 존인 크리티컬 존에서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뮤코이드 텐디노시스는 이런 그 텐돈 내에 사이즈의 변화와 마진의 변화뿐만 아니고 텐던 내에 뮤코이드 패치가 보이게 되고, 그러나 이 패치가 보인다고 해서 병변이 심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환자들에서는 심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셜 테어는 그 텐돈이 커지면서 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플루이드와 같은 시그널을 보일 때 영상에서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인트라 서브스턴스 플루이드 시그널이 보이고 있고 텐돈의 스웰링 모양이 변했기 때문에 이 인트라 서브스턴스 파셜 테어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미드 서브스턴트의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보이며 인서셔널 사이트의 엔테리 포션, 솔리오스 컴파트가 되겠죠. 이 파셜 테어를 보이는 미드 서브스턴스와 인터스티셜 파셜 테어가 같이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컴플리트 테어는 이미징에서 파셜 테어와 감별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컴플리트 테어가 있을 때 MR 이미징에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는 팩터는 이 텐돈이 칼케니우스 인설션에서 몇 센치 상방에서 프락시말에서 떨어져서, 두 번째로는 이 갭을 측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필요하면 갭의 표시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텐던의 럽처 엔드가 퀄리티를 평가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퀄리티가 좋다든지 아니면은 디제네레이션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해서 임상에서 수술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초음파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초음파가 때로는 파셜 테어와 컴플리트 럽처의 감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파셜 테어가 보일 때는 스웰링된 아킬레스 텐돈 내에 다크 시그널 포션으로 보이게 되고, 이런 진단이 되면은 이 파셜 테어의 포션을 퍼센테이지로 표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풀 티크니스, 럽처의 초음파 소개는 여기에서 럽처된 부위에 텐던을 찾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텐돈이 리트랙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팻이 끼어 들어오기 때문에 포스티리어 아코스틱 쉐도잉을 보이는 것이 풀 티크니스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컴플리트 테어 중에서 인서셔널 테어 중에 이렇게 본을 물고 떨어지는 이 인서셔널 테어가 있는데, 이때는 노인들이나 다이아베틱 환자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MR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이 럽처의 양상은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이 본 프래그먼트는 MR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아킬레스 텐돈에 럽처가 있으면 칼케니우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레디오그래프나 CT 등을 코릴레이션해서 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페이셜 크루리스 테어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환자는 아킬레스 텐돈의 엔테리어 미디얼 쪽에 이런 시그널 인텐시티가 보이고, 초음파에서 하이포에코익 리전으로 스웰링된 아킬레스 텐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셜 크루리스 테어고, 하이 레졸루션 초음파에서 파라 아킬레스 텐돈과 파라테논 그리고 페이셜 크루리스가 구분되어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킬레스 텐돈이 있고 파라테논이 하이 에코제닉 라인으로 보이고 있으면서 페이셜 크루리스가 떨어져서 에코제닉 라인으로 보이는 아킬레스 텐돈, 파라텐돈,
페이시아 크루리스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환자에서 아킬레스 쪽에 페인이 있고 MR 이미징을 해서 보면 아킬레스 텐돈의 스웰링과 컨벡스 엔테리어 마진을 보이며 앞쪽과 뒤쪽의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일 때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은 파라테노나이티스죠. 그래서 이 파라테노나이티스는 페인과 severe pain 혹은 페인을 유발할 수 있고 스웰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파샬리를 보이는 것이 파라테노나이티스고 이 앞쪽에 보이는 것은 파라텐디나이티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파라테노나이티스와 파라텐디나이티스가 같이 있던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리트로캘케니아 불사이티스는 캘케니어스 뒤쪽에서 이렇게 플루이드가 보이는 경우인데 피지올로직하게 시노비알 플루이드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게 디스텐전 되면 캘케니알 불사이티스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리트로캘케니알 불사이티스가 있으면서 인설션 사이트에 파샬 테일을 동반한 경우에 불사이티스의 케이스입니다. 이런 리트로캘케니알 불사이티스가 플루이드가 크거나 많거나 하면은 진단에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이런 스웰링된 리트로캘케니알 볼사에 플루이드가 있으면 리트로캘케니알 볼사이티스고 라데랄 쪽으로 조금 나오게 되면 이런 깨 모양의 재미있는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리트로캘케니알 볼사이티스의 이미징 크라이테리아는 AP로 약 1mm 이상, 트랜스버스 11mm 이상, 크라니오 카우달이 7mm 이상이면 리트로칼케니알 불사이티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임상에서 이렇게 요런 정도 아킬레스 텐돈이 있고 칼케니어스 본이 있으면서 이 물이 요런 정도로 보일 때 이거는 그러면은 피지올로직 컨디션이냐 불사이티스냐 이때는 뭐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측정을 해보면 AP는 약 2mm 정도, 트랜스버스는 12mm 정도, 크라니오 카우달은 8mm 정도. 그래서 크라이테리아를 이 만족하는 벌사이티스 소견이기 때문에 리트로캘케니알 벌사이티스라고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아킬레스 병변을 동반하는 게 있죠. 헤글런트 신드롬. 먼저 칼카니우스의 펌프 범프를 보이는데 이 펌프라고 하는 것은 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범프는 캘케니어스의 포스테리어 슈피리어 범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리트로캘케니알 불사이티스와 슈퍼피셜 아킬레스 텐돈 불스타이시스가 있고 또 아킬레스 텐돈의 티크닝이나 스웰링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는 범퍼가 의심되었고 MR에서 리트로캘케니알 불사이티스, 아킬레스 텐돈의 텐디노시스, 슈퍼피셜 이데마와 칼케니어스의 본 이디마를 보이는 전형적인 헤글런트 신드롬의 소견입니다. 이 헤글런트 디포미티를 진단할 때 이 범퍼의 진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한된 것이 PPL 라인, 파랄렐 피치 라인이 있죠. 잠깐 라데랄 앵클의 푸드 앵클의 라디오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앞쪽에 있는 게 엔테리어 투버클, 미디얼 투버클, 포스티어 투버클, 그 다음에 테일러스의 에이펙스가 있고 여기를 볼살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파랄랄 피치 라인은 여기에 엔테리어와 미디얼 투버클을 잇는 선을 쭉 당겨 올라가서 에이펙스 오브 테일러스에 놓았을 때 볼살 프로젝션이 이 위로 올라오면은 이건 범핑이라고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랄렐 피치 라인을 이용한 헤글런트 디포미티, 캘케니우스의 범프를 진단하는 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캘케니우스의 병변 중에 인필트레이션의 잔또마가 있죠. 이렇게 라디오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벌징으로 보이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리피드 레이든 히스토사이트가 짐작되는 것이고 시그널 인텐시티가 T1과 T2 웨이드 이미지에서 인터미디어트로 보이게 되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물론 텐돈 자체는 다크 시그널이고 그 안쪽에 이런 인터미디어트 시그널을 볼 때
잔또마를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또마 리전이 양쪽 아킬레스 텐돈의 시메트릭하게 이 환자는 라이트와 레프트에 이런 잔또마가 침착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은 familial 하이퍼콜레스테롤리미아의 패토고노믹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진단되면은 가족들도 같이 블러드 테스트나 이미징 테스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파이브로마인데요. 파이브로마는 이 드물기도 하고 비나인 리전이지만 리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처럼 보이고 이넨스 했을 때 파이브로틱 리전과 주위에 이디마 주위에 이넨스를 보이는 병변이 있을 때 이것은 바이옵시를 해서 다른 병변들과 감별을 해야 됩니다. 특히 티노시노비알 자연셀 튜머, 예전에는 텐돈 시스 오브 자연셀 튜머 오브 텐던 시스라고 그랬죠. 요즘은 이제 병명이 바뀌어서 티노시노비알 자연셀 튜머이고, 이런 아킬레스 텐돈의 나듈이 보일 때 보고된 병변들을 찾아서 리스팅을 해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게 되고, 이 가우트 이런 것들도 침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비전형적인 영상 소견을 보이게 되면 감별이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아킬레스 텐돈 주위의 액세서리 머슬인데요. 액세서리 솔리오스 머슬이 아나토믹 바리엔트를 볼 수 있고 드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솔리오스 머슬이 밑으로 내려와서 보이는 로라잉 솔리오스 머슬이 보이는 경우도 드러들어 있습니다. 그런 액세서리 머슬들은 특징적인 위치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이 비교적 용이한데요. 그 중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액세서리 솔리오스 머슬이죠. 솔리오스 머슬 앞쪽에 빅 메스로 보이는 경우 액세서리 솔리오스 머슬, 그리고 플렉스 할로시스 롱구스 머슬 바로 뒤쪽에 이렇게 액세서리 머슬이 보이는 경우 플렉스 할로시스 액세서리우스 롱구스고, 비교적 이 포스티리어 앵클 쪽에서는 제일 흔한 액세서리 머슬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페로네오 칼카니우스 인터누스가 있는데요. 이 액세서리 FHAI와 구분해야 되는 병변이죠. 이것은 플렉스 할로시스 롱구스와 페로네오스 머슬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 페로네오 칼카니우스 인터누스 PCI라고 하겠습니다. PCI는 이 피블라에서 오리진해서 칼케니우스 여러 군데 인서션 할 수 있는 병변이고, 임상적으로는 액세서리 머슬입니다. 그러나 액세서리 머슬이 있으면서 이 페로네우스 머슬 안쪽 뒤쪽으로 함께 가는 페로네우스 콜투스가 있는데, 이것은 페로네우스 머슬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텐돈들의 티노시노바이티스나 임핀지를 터널 등을 지날 때 일으킬 수 있는 임상적으로 감별이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슬들을 볼 때 특징적인 위치와 만약에 영상만으로 한 장의 영상만으로 진단이 어려우면 트레이싱을 하면서 오리진과 인서션을 확인하면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킬레스 텐돈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